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지금까지 얘기들을 이미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나타난 헌재의 문제점 두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못하고 계실 법한 헌재의 문제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헌재의 문제,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지적할 헌재의 두 가지 문제,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도대체 헌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문영배가 됐거나 이미선이 됐거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건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만장일치로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됐어야 되는 사안인데 네 명이라고 해야 될지 참 진짜 제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 네 명의 사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재개를 통해 가지고 이미성과 문영배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두 가지 그 이유를 들어보더라도 도대체가 지금의 헌재, 문영배랑 이미선이 이끌고 있는 지금의 헌재를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최고 기관으로 헌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것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그렇죠? 7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악습적인 관행, 그거를 이제 70년 만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끊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랬을 때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적폐라고 할 수 있는 70년 동안 기생해왔던 인간들이 당연히 기생충처럼 스멀스멀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농약을 뿌리면 기생충들이 올라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드러났던 인간이 누굽니까? 부산지법의 김도균이 됐거나 검찰 내부에 있는 검사들이 됐거나 이런 인간들이죠. 감히 주견 네가 뭔데 7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를 갖다 함부로 바꾸냐? 대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서 지기현 부장판사를 대놓고 지금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검사 내부에서 헌재와 관련된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 참 진짜 저는 헌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런 결정에 대해 가지고 항고를 안 했습니다. 항고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사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냐?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를 포기를 지휘한 근거를 알고 있는 분은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고 즉시 항고 포기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놓고 대검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죠. 매일 전국의 모든 구속 사건에서 발생할 문제인데 즉시 항고로 교통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가장 일선에 나서 가지고 가장 먼저 입장을 냈어야 되는 사람은 정작 누구냐? 헌재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지기현 부장판사가 뭘 했습니까?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와 김도균 같은 부장판사들이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나서가지고 헌재가 교통정리를 했어야 돼요. 왜? 헌재가 이미 2012년도에 뭐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라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헌재가 만장일치로 2012년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구속 집행정지 결정,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는 뭐다? 위헌이다 라고 누가 결정을 내렸다고요? 헌재가.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인터넷 기사 같은 거를 쭉 보셨을 때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가지고 검사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셨겠지만 헌재가 나서 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네,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즉시 항고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입장을 내놓는 거 보셨습니까? 헌재 무슨 천무시기 하는 그 공보관 맨날 튀어나와가지고 맨날 헛소리 나하고 앉아있는데 그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당신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2012년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겁쟁이 수준을 넘어가지고 민주당과 지금 야합을 하고 짬짬이 하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헌재를 둘러싼 논란이 뭐가 있냐. 마흔역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헌재가 제대로 된 입장을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헌재가 이제 일부 인용했습니다. 일부 인용을 했죠. 그 얘기는 전부 다 인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 기각한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언론들은 그런데 일부 인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인용했다.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는데 왜 도대체 최상목에 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최상목 탄핵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선동이죠. 헌재가 그러면은 최상목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기각했던 거는 무엇이었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 그래서 최상목이가 의무적으로 마은혁을 임명할 뜻은 아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갖다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헌재한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훼손한 것입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 첫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게 훼손한 것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헌재는 최상목에게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헌재가 인용한 건 뭐다? 첫 번째. 그래 뭐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헌재가 나서 가지고 최상목이가 반드시 마은혁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했다?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애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최상목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라. 그것이야말로 헌재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헌재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작 헌재는 뭘 했었기 때문에? 기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들이 막 나와가지고 발광을 하고 있고 막 삭발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은 헌재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너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언제 그런 결정을 내렸냐? 언제 우리가 도대체 마은혁을 갖다가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지금 즉각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된다. 언제 우리가 결정을 내렸냐? 입장 발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입장 발표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누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오히려 또 어떠니까 헌재가 원하는 바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마은혁이가 들어와가지고 구인 체제가 되는 게 원하겠죠. 이게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번에 이제 그 우원식까지도 국회의장까지도 나서가지고 최상목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예 그냥 뭐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은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막 최대한 막 동원이 돼가지고 최상목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냐? 만약에 헌재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한테 유리했다라고 한다면 8명 체제 가운데서 6명이 탄핵에 동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명확하게 민주당이 보기에 헌재가 보기에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6명이 정확하게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삭발을 하겠으며 뭐하러 도대체 우원식이 튀어나와가지고 최상목을 갖다가 겁박하겠으며 무엇이 됐다고 도대체 뭐 일반 사람들도 희한한 사람들 나서가지고 최상목을 갖다 고발 조치까지 하겠냐 이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는 헌재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으니 뭔가 이게 명확하게 5대 3이다 라고 하는 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마은혁이라고 하는 필승카드 마은혁은 뭐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을 당해도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와가지고 인용을 결정할 그럴 만한 인물이거든요. 이 마은혁이라고 하는 명확한 카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은혁이가 그렇게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 그렇게나 헌재가 아직까지도 마은혁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거꾸로 뭐를 방증하게 되는 것이다. 헌재가 지금 명확하게 탄핵에 인용할 수 있는 6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뜻이다. 저는 그래서 문영배와 이미선이 진짜로 똥줄이 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처럼 아니 국민이 요구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이 다시 재개가 되게 된다면 글쎄요. 과연 문영배와 이미선 두 사람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결코 버텨낼 수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